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 운전학원의 낡은 소나타 차가 갑자기 도로변에 멈춰 섰다. 혜수는 핸들을 움켜쥔 채로 몸을 떨고 있었다. 선생님, 왜 의에 세우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혜원은 조수석에서 천천히 돌아보며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혜수 씨, 더 이상 못 가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순간 혜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 눈물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인 비밀, 가족의 기대,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사랑의 무게였다. 혜원은 조용히 손을 뻗어 혜수의 어깨를 감쌌다. 차 안은 비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숨결만이 가득 찼다. 혜수는 25살,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 7호선에 몸을 싣고 출근하는 그날의 루틴은 마치 그녀의 삶처럼 반복적이고 숨막혔다. 부모님은 부산에서 올라오실 때마다 언제 결혼할 거냐는 질문을 던지셨다. 혜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질문을 피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자에 대한 로맨틱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 대신 드라마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여성 캐릭터들의 시선에 가슴이 떨렸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건 한국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길이었다. 나 같은 애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혜수는 종종 한강변 벤치에 앉아 중얼거렸다. 한강의 물결이 그녀의 혼란을 삼켜주길 바라며. 운전면허 따는 건 우연이었다. 회사에서 운전할 줄 아는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동료가 추천한 운전학원에 등록했다. 운전학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안전운전, 인생운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면 커피 냄새와 엔진 소리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혜수는 처음으로 학원에 갔을 때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초보자예요. 부탁드려요. 그녀는 접수원에게 말했다. 그리고 배정된 강사가 혜원이었다. 혜원은 32살, 이 학원에서 5해째 일하는 베테랑 강사였다. 그녀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와 편안한 청바지 차림으로 항상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다. 혜원은 과거의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가족의 반대로 꿈을 포기했다. 여자가 소설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안정된 직업을 가져 어머니의 말에 따랐고 운전학원 강사가 됐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는 노트에 짧은 시를 적었다. 그 시들은 대부분 사랑에 관한 것이었고 그 사랑은 여성의 형상으로 그려졌다. 혜원은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가족의 눈초리와 사회의 속삭임을 견디는 일이었다. 그녀는 학원에서 웃으며 일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첫 수업날 혜수는 연습장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었다. 혜수 씨, 가속 페달은 부드럽게. 마치 연인을 어루만지듯 혜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혜수는 그 말에 순간 얼굴이 붉어졌다. 연인. 왜 그런 비유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수업은 순조로웠다. 혜원은 인내심 있게 설명했고 혜수는 서툴지만 열심히 따랐다. 수업이 끝날 무렵 혜원이 물었다. 혜수 씨, 왜 면허를 따려고 하세요? 회사 때문에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출장 가야 해서요. 그런데 솔직히 무섭네요. 도로에 나가면 혜원은 웃었다. 무섭다는 건 좋은 신호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두 번째 수업은 도로 주행이었다. 서울의 아침 러시아워. 차들은 뱀처럼 꼬불꼬불 움직였다. 혜수는 신호등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며 떨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하면 어쩌죠? 혜원이 대답했다. 잘못은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요. 그 말은 단순한 운전 조언이 아니었다. 혜원은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그녀도 과거에 사랑했던 여성을 잃었다.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와의 짧은 로맨스. 그 선배는 가족의 압력에 결혼을 선택했고, 혜원은 홀로 남았다. 그 후로 그녀는 사랑을 피했다. 하지만 혜수를 보니 그 옛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혜수의 불안한 눈빛, 서툰 미소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세 번째 수업 후, 혜원은 혜수에게 커피를 사주었다. 학원 근처의 작은 카페, 강북 커피였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원 선생님은 왜 강사하세요? 문학 전공이시라고 들었어요. 혜수가 물었다. 혜원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꿈은 포기했어요. 가족이, 한국에서 여자가 그런 걸 하려면 쉽지 않죠. 부모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때론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집에서 결혼 얘기만 나오면 숨이 막혀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남자랑은 안 맞아요. 이상하죠? 그 말에 혜원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수 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혜수는 시선을 피했다. 그냥 제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서 여주인공들 보면서 가슴이 뛰어요. 하지만 그걸 말하면 다들 이상하게 볼 텐데.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다. 수업 중에도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고 혜원은 혜수의 작은 실수조차 따뜻하게 넘겼다. 혜수는 점점 혜원을 의지하게 됐다. 그녀의 삶에 처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이 생긴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늦게 끝난 후 혜원은 혜수를 집까지 태워주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오는 K-팝,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혜수 씨, 다음 주에 추석이에요. 가족 만나러 가세요. 혜원이 물었다. 혜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네, 부산 내려가요. 그런데 솔직히 두려워요. 또 결혼 얘기 나오면 혜원은 차를 세우고 말했다. 가족은 가족이에요. 하지만 내 삶은 내 거예요. 용기 내세요. 그 순간 혜수의 손이 혜원의 팔에 스쳤다. 우연이었지만 그 접촉은 전기처럼 둘을 흔들었다. 추석이 다가오자 혜수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부산 집으로 가는 KTX 안에서 그녀는 창밖 바다를 보며 울었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혜수야, 이번에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까? 엄마 친구 아들인데 변호사래. 혜수는 아니에요. 엄마. 아직 일하고 얼버무렸다. 집에 도착해 송편을 빚으며 가족 모임이 이어졌다. 사촌 언니는 너도 이제 30 코앞이야. 빨리 결혼해라고 웃으며 말했다. 혜수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을 보았다.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날 밤 그녀는 혜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선생님, 추석 잘 보내세요. 선생님 생각나요? 혜원은 바로 답했다. 나도 그래? 조심히 다녀와. 추석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혜수는 더 피곤해 보였다. 네 번째 수업에서 그녀는 실수를 연발했다. 신호 위반, 차선 변경 미숙. 혜원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 차 세워. 그리고 그 비 오는 날 도로변에 차를 멈췄다. 혜수의 눈물이 터진 순간이었다. 혜수 씨, 무슨 일 있었어? 추석에서 혜원이 물었다. 혜수는 참았던 모든 걸 쏟아냈다. 가족의 압력, 자신의 감정, 그리고 혜원에 대한 묘한 끌림. 선생님, 저 선생님 보면서 이상한 기분 들어요. 이게 사랑인가 봐요. 하지만 안 돼요. 우리 둘 다 여잔데. 혜원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나도 그래? 대학 때 나도 사랑했어. 하지만 잃었지?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그런데 혜수 씨, 내가 나한테 오니까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그 고백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꿨다. 이후 수업은 더 이상 단순한 운전이 아니었다. 그들은 은밀한 데이트를 시작했다. 학원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며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원은 혜수에게 자신의 시를 읽어주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서 내 손을 잡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도 혜수는 그 시에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봄, 벚꽃이 피는 시기였다. 그들은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떡볶이를 사와 나누며 웃었다. 혜원 언니,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혜수가 물었다. 혜원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살아보자. 함께라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혜수의 동료가 우연히 그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혜수 씨, 요즘 운전학원 강사랑 친하게 지내? 라고 물었다. 혜수는 그냥 선생님이에요 라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소문은 퍼졌다. 레즈비언인가 봐에 누군가 속삭였다. 혜수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혜수야,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남자친구 없다고. 혜수는 울면서 엄마, 그건 이라고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 미쳤어. 한국에서 그런 짓 하면 어떻게 살아? 혜원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학원 원장이 그녀를 불렀다. 혜원 씨, 학생이랑 너무 가까워. 소문나면 학원망에 혜원은 그냥 지도예요 라고 변명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그녀의 과거가 떠올랐다. 대학 선배와의 이별, 가족의 배신. 또 이렇게 끝나 밤에 그녀는 혼자 술을 마시며 울었다. 소주 한 병, 안주로 김치찌개. 한국의 외로운 밤이었다. 충돌은 고조되었다. 혜수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와 그 강사랑 무슨 사이야? 라고 따졌다. 혜수는 친구예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거짓말 마,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쳤다. 혜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비가 다시 내리는 거리, 그녀는 택시를 타고 혜원의 집으로 갔다. 작은 원룸, 문을 두드리자 혜원이 나왔다. 혜수야, 어떻게? 혜원은 놀라 물었다. 혜수는 안겨 울었다. 언니, 나 어떡해. 가족이 다 알아버렸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원룸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혜원은 차를 끓여주며 말했다. 나도 과거에 그래? 선배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난 포기했어. 하지만 후회해. 사랑을 숨기면 결국 자신을 잃어. 혜수는 혜원의 손을 잡았다. 우리 도망칠까? 제주도로 가서 새 삶을 위. 혜원은 웃었다. 제주. 그곳은 로맨틱하지만 현실은 달라. 한국은 작아. 소문은 쫓아와 그들은 밤새 대화를 이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네온 불빛이 그들의 슬픔을 비췄다. 다음 날 혜원은 학원에 사표를 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원장은 미쳤어. 레즈비언 소문 때문에 라고 비웃었다. 혜원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네, 그 소문이 제 삶이에요. 숨길 수 없어요. 그녀는 학원을 나서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혜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혜수는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다. 상사가 개인사 때문에 일에 지장 주면 곤란해라고 말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혜수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울었다. 왜 나만 이렇게? 그녀는 혜원에게 전화했다. 언니, 만나요. 한강에서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단풍이 물들었다. 언니, 나 사직할까 봐 같이 도망치자. 혜수가 말했다.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면? 우리는 강해져야 해. 가족에게 솔직히 말하고 사회를 바꾸자. 작은 걸부터.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혜원의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서울로 왔다. 작은 찻집에서 만난 어머니는 혜원아, 너 미쳤어? 여자랑. 집안 망신이야 라고 울었다. 혜원은 차분히 말했다. 엄마, 이게 제 사랑이에요. 숨기다 죽을 바에 솔직히 살겠어요.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나오면 단절이야 라고 했지만 혜원은 눈물을 참았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드라마 보세요. 요즘 LGBT 캐릭터도 나오잖아요. 혜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남자 소개시켜줄게. 그만둬 라고 했지만 혜수는 아빠, 제 행복을 빼앗지 마세요 라고 외쳤다. 가족 모임은 소란스러웠다. 사촌들은 현대판 스캔들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혜수의 언니가 전니 응원할게 라고 속삭였다. 작은 지지였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혜수의 고향. 기차 안에서 손을 잡고 창밖 바다를 보았다. 언니, 여기서 살까? 혜수가 물었다. 혜원은 어디든 함께라면 지라고 답했다. 부산 해운대에서 산책하며 그들은 키스를 나눴다. 파도 소리와 함께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현실은 기다리지 않았다. 혜원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선배, 이제 결혼한 여자. 혜원아, 나 후회해. 다시 만나자. 그녀의 연락에 혜원은 흔들렸다. 혜수한테 미안하지만 옛사랑이. 반역의 순간이 왔다. 혜원은 선배와의 만남을 숨겼다. 카페에서 옛 추억을 나누다. 선배가 혜원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남편과 이혼할게 라고 말했다. 혜원은 아니, 이제 늦었어. 내 사랑은 혜수야 라고 거절했지만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다. 그날 밤, 혜수는 혜수의 집으로 갔다. 언니,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 혜수가 물었다. 혜원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지만 혜수는 직감했다. 누구 만났어? 솔직히 말해 결국 혜원은 모든 걸 털어놨다. 옛 연인이 나를 다시 부르는데? 미안해, 혜수야. 혜수는 충격에 눈물이 흘렀다. 언니, 나 버릴 거야? 우리 사랑은 뭐였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거리, 혜수는 혼자 뛰었다.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갔다. 달이 난간에 기대어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 밤, 그녀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핸드폰이 울렸다. 혜원의 문자가. 혜수야, 제발 돌아와. 나 바보야. 너 없인 못 살아. 혜원은 선배에게 단호히 말했다. 미안해. 내 선택은 혜수야. 그리고 혜수를 찾아 나섰다. 한강변에서 그녀를 발견한 순간 혜원은 달려가 안았다. 혜수야, 용서해. 반역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변함없어. 혜수는 언니, 나도 무서워. 하지만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그 포옹은 비에 젖었지만 따뜻했다. 고조는 더 컸다. 소문이 학원과 회사에 퍼지자 혜원은 새 직장을 찾았고 혜수는 회사에서 자퇴했다. 그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 변두리, 창밖으로 보이는 산이 그들의 안식처였다. 함께 요리를 하며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만들었다. 언니, 우리 결혼할까?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끼리. 혜수가 말했다. 혜원은 웃었다. 그래, 우리만의 서약식 해.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멈추지 않았다. 혜수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눈물을 흘리며 혜수야, 엄마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작은 변화였다. 혜원의 어머니도 딸의 편지에 감동해 조심히 살아라는 문자를 보냈다. 가족의 용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문이 열렸다. 클라이맥스는 겨울에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명동 거리를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스케이트장에서 아이들이 웃었다. 혜원은 혜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수야, 우리 여기서 약속하자. 영원히 함께. 혜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언니. 그 순간 옛 동료가 지나가며 사진을 찍었다. 사진이 SNS에 올라갔다. 레즈비언 커플. 충격, 댓글들이 쏟아졌다. 혜수는 언니, 또 소문이라고 떨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혜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시를 온라인에 올렸다. 제목 운전 중 멈춘 사랑. 그 시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렸다. 도로변에 세운 차 안, 비가 내리고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곳에서 사랑이 시작됐다. 세상이 막아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 시는 바이럴이 됐다. 젊은이들이 지지해요 라고 댓글을 달았다. KBS 뉴스에서 LGBT 인권 특집이 나왔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언급됐다. 혜수의 가족은 완전히 받아들였다. 어머니가 혜수야, 명절에 데려와 라고 말했다. 혜원의 어머니도 시집살이처럼 대하지 마 라고 웃었다.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결말은 봄에 왔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그들은 서약식을 했다. 오늘부터 영원히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박수 쳤다. 혜수는 운전대를 잡고 제주도로를 달렸다. 언니, 이제 나 혼자서도 잘해. 혜원은 웃었다. 그래, 우리 함께라면 어디든.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한 시선, 작은 갈등. 하지만 그것이 삶이었다. 한국의 거리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들의 차는 앞으로 나아갔다. 사랑은 운전처럼 멈추지 않는 여정이었다.